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린입니다.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국어교사가 아닌 다른 엄마들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제가 가르치는 네. 학생들한테 쓰는 방법인데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걸 본 아이들은 좀 즐겁게 하긴 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정말 실제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도움이 크게 되실 두 분의 현직 중등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린입니다.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네 20년 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눈치채셨죠? 느낌 오시죠? 영어, 국어예요. 네, 영어, 국어라는 과목은 공통점도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결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두 분이 함께 책을 쓰셨어요. 어떤 네. 책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랑 국어는 도구 교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이제 소위 학교에서 주요 교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조금 머리를 맞대어서 이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 그리고 중등 학부모로서 또 이제 경험들을 같이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학부모라고 하시는데 자녀 큰아이 학년도 궁금해요. 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초중등 교과서 공부 혁명이라는 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집필하셨던 책이 또 있으셨군요. 네, 중학교 문해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아무래도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국어적인 면에서 영어적인 면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등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정말 진심이시다. 그러니까 중등에 계속 몸담으셨으면서 자녀가 중등이던 시절에 네. 중학생 아이를 기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신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어 배혜림 선생님을 모시고 국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수업하시다가 헉 하시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문해력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처럼 네. 그렇게 좀 농담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국어 문해력 때문에 이것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놀라셨던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잘 모르는 부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되게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중식 얘기하시죠? 네. 중식 제공인데 중식을 안 주고 점심 때 불고기가 나왔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뭘 상상하든 상상하시는 거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잘 모르고 저희 학생들 단톡이 있거든요. 근데 단톡에 보면 아이들의 대부분의 대화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애들이 이응, 니은, 기억 이렇게 초성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만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선생님한테 이응이응을 하나요? 저한테는 조금 길게 했다가 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냥 낄낄거리는 정도이라서 이게 수업 시간은 사실은 45분 동안 쭉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자체가 다 짤막짤막하다 보니까 애들이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 자체가 생각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학기 한 권 이렇게 책 활동을 하는데 네. 45분 중에서 저희가 한 25분 정도 책을 읽히고 20분 정도 아이들 책 읽은 거 활동할 수 있게 정리를 하게 하는데 그 25분을 다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25분 동안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보통 수행으로 저희가 많이 넣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평가가 근거가 되잖아요. 네. 일단 읽지 않고 쓰기부터 먼저 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멍하게 천장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바닥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딴 거를 하기는 못하게 하니까 네. 약간 멍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중학교가 가기 전에 어떻게 조금 준비하고 혹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늦지 않았다는 게 핵심 맞죠? 전혀 늦지 않고요. 초등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에서 독서로 뭔가 능력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아이들이 독서를 위한 바탕을 다지는 시기가 저는 초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랑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랑 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몸이 크는 것처럼 아이들의 머리도 그만큼 클 건데 그때에 맞춰서 충분히 애들이 단계에 맞춰서 독서를 해준다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교실에 있다 보면 얘는 뭔데 이렇게 문해력이 좋지? 이 아이의 이 수준은 무엇일까? 약간 그런 아이 있죠.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을까요? 충분히 성인들이 읽는 책 정도 네. 되게 선생님 저는 이런 책 되게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책을 네가 중학생이 읽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애도 있고요. 네. 반면에 초등학생 책조차도 사실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실의 그 갭 차이가 아무래도 왜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저는 중등 교실에서 날마다 그 모습들을 아이들의 문해력을 실감하고 계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어 문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교과목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좀 설명 부탁드려요.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교과서는 이미 우리 말로 다 쓰여져 있거든요. 국어는 도구 교과라서 다른 교과서를 읽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뭐 아주 좋은 식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밭이 잘 가꿔져 있지 않으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국어라는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다져야 다른 교과서들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비문학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비문학 되게 막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예. 근데 그 비문학 지문이 다 교과서 있거든요. 과학 교과서에 네. 과학 지문 있고 저는 기술 과정 책을 보면서도 되게 놀란 게 다양한 영역의 비문학 지문들을 찾아 읽히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 과정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교과서들을 잘 읽어내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국어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단원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국어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듣기 말하기는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읽기 단원에서는 또는 문학 단원에서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긴 글은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약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어 교과서 외의 교과서들에 있는 다양한 긴 책들, 교과서들을 애들이 읽으면서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국어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지금 문해력을 다질 때가 아니라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 훈련을 해서 1점이라도 올리고 수행평가를 잘 보고 국어 내신에서 100점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미 뭐 문해력 타령을 할 나이는 지났다. 근데 문해력은 9살 이전에 완성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늦었나?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께 중학생 시기에 문해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랑 초등학교 6학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1학년 때 정말 동화책, 그림책 읽던 아이들이 6학년이 되면 긴 글 책들을 읽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초등학교 때 한글을 떼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한글 몰랐던 아이가 6학년 때 한글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가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왜 키워보니까 그렇게 늦지 않았었고 어떻게든 자기의 속도로 수준을 따라가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물론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중학교 때 절대 늦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1학년이 자유학기잖아요. 네. 그때가 독서를 위한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1학년 때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 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주고받는 게 다 한글이잖아요. 네. 우리말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 내공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책을 좀 넣는다면 아이가 물론 책을 재미있어 해서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게 해주는 그런 바탕만 된다면 본인이 본인의 힘을 가지고 재미있게 쭉쭉 읽다 보면 그 책들을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항상 어머니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11월에 모의고사를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던 지문들이니까 애들이 이미 익숙한 지문이라서 보고 굳이 지문을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나중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굉장히 낯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는 힘을 문제집만으로 키우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긴 글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 정도 그리면은 내가 읽던 책에 비하면 긴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이해력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네. 국어는 정말 우리가 이미 원어민이잖아요. 아, 그쵸. 이미 우리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글로 어떻게 옮기느냐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든 늦지 않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들으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 중학생 아이가 이미 책을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가 책은 안 읽으려고 하고 문해력은 아직 높지 않고 학원 숙제는 많고 책을 새삼스럽게 다시 읽히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 교과서라고 하는 그 도구를 혹시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요. 네. 교과서 안에는 비문학 지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문학 지문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는 연습.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 결국에는 책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학습 목표에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잖아요. 네. 하라 그러면은 보통 자습서나 이런 거 요약되어 있는 거 좀 보고 그러니까 따라 쓰는 것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짧은 글이라도 내가 구조화시키고 내가 이거를 요약해보는 중심 문장에 줄 끊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은 아이들이 국어 교과서로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네. 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어 성적도 같이 좀 더 내신 공부가 되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스쳤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중심 문장의 줄긋기. 네. 읽고 나서 네. 중심 문장 줄 긋고 더 한다면은 네. 거기에 그 말들을 내가 이해해서 나의 말로 다시 요약 정리하는 연습까지 하면은 애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의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등 3년 동안 우리 아이의 국어 문해력을 위해서 국어 교사가 아닌 다른 엄마들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책에도 썼었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한 달에 2권씩 책 읽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비문학 책 한 권, 문학 책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3학년은 사실은 좀 애들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 이제 꾸준하게 읽히게 길게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애들 안 읽을 거니까 네. 2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읽히고 그 감정 쓰는 거 정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비문학 문제집 지문 하나 정도 풀게. 네. 하나면 되잖아. 하나. 네. 네, 대신에 매일. 아이, 네. 독서랑 지문 하나 정도 네. 병행하면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중학생이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는 건 엄청 많이 읽는 네,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네. 건지 알았으니까 그 사춘기 애를 붙들고 막 계속 지속하신 그쵸. 거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힘드셨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독서를 계속 지속하는 아이들은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중학생들?
한숨 쉬셨어요. 약간 더해서 10%? 아, 네. 자네 몇 명이죠? 10%니까 많아 보이죠? 네. 아니에요. 그죠? 두세 명? 네. 그러니까 책을,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지속적으로 중등에도 향상하고 네. 있는 애들은 두세 명. 조금 더해서 두세 명이라는 건 어떤 반은 한두 명이죠. 네. 바꿔 말하면 독서를 지속하기만 하면 그 두세 명 안에 드는 것이고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서 본인의 자녀에게 2년 동안 매달 책을 2권씩 읽히셨던 것을 정말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을 앞두고는 저희 채널에 이제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수행평가가 장난 아니라더라. 아. 국어는 막 한 바닥을 쓰라고 하고 글쓰기를 못하면 다 망한다더라. 이 서술형평가에 대한 공포가 되게 있으세요. 차근차근 초등 고학년부터 네. 또 중학교 시기까지 서술형평가를 위해서 좀 크게 이렇게 로드맵을 그린다면 어떻게 해가면 좋을까요?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 수행 평가를 보통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안 보시고 결과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지필평가는 0점에서부터 점수를 쌓아 올라가는 건데 네. 수행평가는 100점에서부터 점수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감점, 네. 그래서 기본이 빵점인 것보다는 100점인 게 좀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거잖아.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킨다면은 여기에서 점수가 깎이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정도까지 선생님이 가이드해주는 정도까지 한다면은 아이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도 저희 학생들 수준을 알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우리 애가 이거 정말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안하게 엄마가 막 옆에서 더 걱정을 하시면 네. 애들이 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심한 약간 느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면 너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거야, 너 잘할 거야 라고 옆에서 좀 지지해 주시는 정도만 하신다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해요. 영혼 없는 멘트지만 해야 되겠네요. 항상 영어는 없어요. 국어 문해력 걱정하시는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문해력이랑 국어 성적이랑은 반드시 정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중학교 때 쌓았던 문해력이 결국에는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내실을 차근차근 다졌던 아이들이 내신 성적은 좀 안 좋은데 모의고사는 잘 나온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읽어내는 힘들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보시고 마라톤을 애들이 결국 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애들이 바쁘게 달리지 않도록 크게 보시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되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네. 생각하는 그래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되 나중에 이제 한 3학년 정도쯤 되면 네. 그때부터는 국어는 해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말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이런 활동들을 잘 한다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그 국어에서 필요한 문해력들은 다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서 아이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 채널을 이미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 안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필요한 내용들 쏙쏙 정말 저거구나 하면서 아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